2년 반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 몇 달 뒤에 입주를 하는데 현재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매물들이 속출하고 기존에 분양받았던 분들이 막 너도 던진다는 얘기인 거죠. 전세를 내놨던 물량도 지금 물량 폭탄, 물량 계속 쌓이고 전세 가격은 막 엄청나게 주변 시세에 대비해서 많이 내려가 있고, 이분이 마음고생, 몸고생, 정말 다 놔버리고 싶다라고 했던 최근에 상담했던 30대 미혼 남성분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여기 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셔서 제가 앉아있는 여기에 요 자리에서 상담을 했던 분인데, 들어올 때부터 그분이 원래 이게 눈 주변이 이렇게 다크서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퀭하더라, 잠을 잘 못 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초반에 얘기를 드렸지만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참 안타깝다. 지금 뭐 어디인가는 서울은 뭐 신고가가 팍팍 연일 터지고 돈이 그쪽으로 몰려가고 투자자들, 실거주자들 그쪽으로 막 똘똘한 한 채 쪽으로 다 가는데, 이런 광역시 중에서도 이제 1급지 쪽이 아니다 보니까 신축이라도 지금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이분이 소가리를 앓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분이 이 물건을 결론적으로는 매도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상담을 신청해 주셨는데, 제 생각을 제가 정리된 내용을 같이 한번 구독자님들과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이분과 같이 나눴던 이야기를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불면증이죠. 역시 예상대로 눈이 퀭하고 다크서클이 쫙 있다 보니까 불면증 연속, 보통의 매달, 매주, 매일매일이 연속이겠죠. 근데 저는 고통스럽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팔지 말자. 그리고 지금 이분이 이제 독립해서 남자분인데 이제 혼자 살고 있는데, 저는 다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셔야 된다. 주거비를 그러니까 최소한 생활비를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월세를 줘야 되거나 곧 이제 입주를 했을 때 본인이 들어가지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매물을 월세 또는 전세를 줘서, 왜냐면 여기 대출이 있다 보니까 나가는 고정비를, 원리금이 계속적으로 나가죠. 최소로 해야 된다. 근데 생각을 해봤죠. 이분이 만약에 월세를 주게 됐을 때는 월세 시세라는 게 있겠죠. 보증금 얼마의 월세를 받게 되면 이 월세를 받아서 대출 이자를 상세를 하게 되는데 거의 마이너스 50만 원의 매달 손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분이 월세를 줬을 때 2년 정도를 후에 계약을 하고 2년 정도에 매도를 하게 됐을 때 최소 이자가 빠지는 비용, 그러니까 월세에서 이자를 빼더라도 마이너스 50이기 때문에 2년의 기간 24개월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1200만 원. 그리고 반대로 전세를 줬을 때는 전세 시세가 많이 내려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시세대로 맞췄을 경우에 본인이 처음에 계약금 내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 거 제외를 하면 한 5천만 원 정도 추가적인 본인의 돈이 있어야지만 이 전세금을 받아서 계약을 하고, 본인이 이게 추가적인 비용 5천만 원 더하기 전세자분의 전세금 받아서 이런 기존에 있는 대출을 상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담보대출 받은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을 혹시라도 부모님께 빌릴 수 있는지, 또는 본인이 그냥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신용대출 받아서 아니면 회사에서 이렇게 소액대출이 있는지 일단 그거부터 알아보셔라. 그래서 그 정도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여부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부모님께 어떻게 정식적으로 빌리면 거기에 대한 계약서를 이렇게 딱 그런 비용 관련된 내용을 쓰시고 이자도 좀 부담을 해드리고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2년이 됐든 4년이 됐든 매도를 하기 전까지는 돈을 악착같이 나가는 돈을, 그렇기 때문에 다시 부모님 집으로 제가 들어가라 그러는 것이고요. 악착같이 지금 돈을 모아야 된다. 근데 왜 이 집을 팔지 말라 했는가? 이 지역, 그러니까 광역시인데요. 올해 입주가 많습니다. 올해. 지금 몇 달 동안 많고, 그리고 내년 초까지 입주가 많고 전세 물량이 폭탄 내겠죠. 기존에 되었던 대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전세 가격도 폭락되고 마이너스 프리미엄 이런 계속적으로 팔려고 하는 분들이 많고, 역시 지방이라 그런가? 또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또 해당 지역이 2급지입니다. 근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주구장창, 우리가 지금 항상 착각하는 것이 주구장창 이런 마피인 물건이 나오고 전세 폭탄이 되면 주구장창 영원히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냉정해져야 되는 거죠. 고통스럽겠지만 이 지옥은 언젠가는 마무리된다. 광역시이고 지방 소멸한다, 제 댓글에 또 달릴지 모르겠지만 몇 년 뒤 벌어질 상황은 아니죠. 이 지방에 소멸된다는 얘기가. 입주 기간이 끝나고 내년 이런 상반기가 지나가고 내년 상반기, 내후년 3년 뒤까지 입주 물량을 같이 분석을 해봤더니 신축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 물량이 나오는 것은 정리가 된다. 그럼 나중에 언젠가 전세 가격이 상승되고 지금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던져진 분양가 물건도 나중에 등기가 치고 입주가 되고 2년 뒤, 4년 뒤 정도 지나가면 마무리가 되고 안정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분양가, 이 3년 전에 분양했던 이 분양가가 향후에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분양가다. 제가 긍정회로를 막 돌리는 것이 아니고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앞으로 이 가격에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직 그리고 다행인 것은 이분이 미혼이고 결혼 아직 하기 전이죠. 근데 결혼해서 내가 책임져야 될 자녀라든지 배우자가 없다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자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다행히 제 책을 읽어서 그래서 상담을 신청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 3년 동안 했던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불면증의 시간을 이분이 알고 있어서 제가 그 고통을, 본인이 받는 그 고통을 이해를 해줄 것이라고 믿었기에 상담을 신청해 줬다고 얘기했거든요. 결론은 이 집을 지금 팔면 소위 말해서 똥값이다. 왜? 너도 나도 다 팔려고 하는 지금 완전 멘탈이 붕괴된 상태에서 완전 패닉, 지금 뭐 셀링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팔면 똥값이다. 지금 하면 뭐 소장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거래 안 됩니다. 이거에서 더 안 되고 더 낮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버텨야 된다. 지방이나 저 여기 소도시, 뭐 죄송하지만 뭐 시골, 저 지금 소도시에 있는 매물이었다면 저는 손해를 보더라도 팔고 나오라고 하고 싶었지만 여기 광역시죠. 지금 입주가 많고 지옥이겠지만 그래도 반드시 이건 지나간다. 해결된다. 마이너스 1억, 프리미엄 1억인데 지금 팔면 1억 손해인데 너무 큰 손해 아닙니까? 2년 또는 길어봤자 4년 정도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저는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 아까 2년에 만약에 월세를 줬을 때 이런 마이너스 되는 비용이 총 합쳐서 1200이기 때문에 지금 해봤자 2400, 지금 팔면 1억 손해.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 회복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팔면 너무 싸다. 신축이고 향후 분양가 잘 말씀드린 대로 절대 이 가격으로 못 짓는다. 인근에 지금 향후에 나올 그런 물건들을 보면 이때 당시에 분양했던 가격보다 최소 지금 2억 이상 분양가가 올라가서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P 1억만 없어지고 내가 처음에 분양받았던 가격대로만 매도를 하더라도 이자 비용 내더라도 최소 수천만 원은 내가 덜 손해보는 구조죠. 마이너스 1억보다는 말입니다. 선택은 본인이고 잘 생각해 보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근데 제 의견이 이렇지만 못 견디겠으면 내려 돌아라는 거죠. 다만 엄청난 시련이 또는 플러스 마음의 상처가 올 것이다. 말씀드렸지만 소장님들 만나면 그 가격 안 됩니다. 지금 옆집은 더 마이너스 뭐 1억 뭐 얼마입니다. 더 내려야 됩니다. 더 이런 얘기 들으면 사람이 멘탈 붕괴가 아니고 멘탈 파괴되는 건 시간 문제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분 가시기 전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좀 이렇게 뭐 임대를 주는 방향도 있는데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실거주를 하시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라고. 아이고 이 사람아, 본인도 안 살고 싶은 위치고 그런 아파트인데 남들은 살고 싶겠는가? 다음에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같은 실수를 절대로 반복하지 마시라. 수업료를 이렇게 낸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잘 몰랐을 때 덥석 이렇게 투자를 했다가 뭐 손해를 보는데 수업료라고 치기에 너무 가격이 1억이면 너무 비싸죠. 이걸 월 100만 원 저축했을 때 이걸 꾸준하게 8년, 9년을 모아야 될 월 100만 원 말입니다. 그 큰 돈입니다. 그 시간을 내가 허비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매도를 하게 되면요.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이분이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30대 초반에 중반, 이제 초반에서 중반 넘어가는 남성분이고 3년 전에 이렇게 분양했던 아파트를 잘못 사는 바람에 잠도 못 자고 지금 계속적으로 불면증이고 멘탈이 막 붕괴되는, 막 매도를 하려 했더니 또 손해보고 1억이 확정 손실이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요런 방향성을 한번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내용을 구독자님들께 같이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 되셨다면 구독자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혹시라도 저와 다른 의견에 이런 의견이 조언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분께 도움이 되실 내용들 아래 댓글 통해서 쫙 의견을 남겨주신다면 이분께도 도움이 되고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님들도 같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 몰라 악플, 저 사람이 상처가 받든 말든 난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막 악플, 무분별한 악플은 또 남들에게 또 상처가 될 수 있음을 또 생각을 해주시면서 이런 쿠셔너를 동반해서 좋은 조언을 따뜻하게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크호스TV의 다크호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제가 지난 한 7년 이상 구독자님들 또는 제 성향 필요하신 분들께 거의 300명 이상
적극적으로 상담을 1대1 상담을 해드렸는데, 이번에 제가 최근에 상담한 결과 기존에 있는 상담 진행을 하고요. 특히라도 약간은 필요성이 아닌 한 몇 달간에 걸쳐서 조금 심화적으로, 특히 건물 투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는 특별하게 별도로 좀 심화적인 상담이라든지 컨설팅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이런 필요성을 느껴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제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께 이런 상담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겠다는 제가 또 생각으로 결론이 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그런 내용들을 블로그 글로써 제가 적어놨습니다. 한번 좀 필요하신 분들께는 한번 글을 한번 봐주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용기 내서 저에게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